되죠. 물론 또 언젠가는 오를 때가 있겠죠.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려면 부동산 투자는 그때 가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. 표영호TV 2023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더 가파르게 얼어붙을 것이다. 이렇게 여러 번 예측 드렸었죠. 2023년 여러분 부동산은 웬만하면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.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정보를 좀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 행복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후스토리 박병일입니다. 고물가, 고환율, 고금리. 요즘 살림살이 하루하루가 팍팍해집니다. 그래서 오늘 한지영 기자와 함께 현명한 대처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한 기자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로나 때 막 네. 이제 주택값 오르고 아파트값 오르고 네. 코인 오르고 주식 오르고 뭐 참 이럴 때 좋았죠. 좋았죠. 네. 그래서 이때는 안 하면은 나만 뭐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래서 빚내 가지고 하신 분들 꽤 많아요. 그렇죠. 벼락거지 된다 해가지고 빚내서 하신 분들 많죠. 네. 그런 분들 요즘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. 맞습니다. 지금 어느 정도냐면요. 네.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% 이하는 다 사라졌고요. 네. 신용대출은 6%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6%? 네, 6%를 찾아볼 수가 없고요. 그래서 5대 은행 주담대의 변동금리는 네. 상단이 지금 8%에 육박하는데요. 8%? 네, 한 은행 상품 같은 경우는 이미 8%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. 네. 8%요? 네. 8%면 이자 부담 장난이 아니겠는데요? 네, 예를 좀 들어보면요. 네. 2년 전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을 때 네. 5억 대출이면은 네. 이 월 납입금이 224만 원이었던 게요. 224만 원? 네, 네. 그게 지금은 네. 이게 340만 원으로 10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. 340만 원. 네, 이거 정말 원금 많이 이자 올랐죠. 포함해서죠? 그렇죠. 예. 거의 지금 120만 원 올랐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을 더 부담하면 상당히 부담이 큰 거죠. 예. 근데 매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달 300만 원이 넘는 돈을 원금이나 이자로 내야 된다면 네. 과연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?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서 원래 0%대였던 게 네. 지금 3%대까지 올라갔잖아요. 네. 그 전에 이제 변동금리로 이제 좀 빌리셨던 분들은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 주위에 참 많거든요. 네. 그래서 좀 의원실 자료를 하나 가져 나왔는데 네네. 가계대출금리가 7% 정도면 이 소득에서 세금을 내고 나면 이 원리금을 갚는 대출자가 못 갚는 대출자가 120만 명이나 나온다 이렇게 추산이 되더라고요. 120만 명? 그렇죠. 이제 빚을 내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죠. 그런데 이제 뭐 내년에도 한국은행이 이제 한두 차례 기준금리 더 올린다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대출금리가 9%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 한 120만 명 정도가 네. 빚을 내서 빚을 갚아야 되는, 이자를 내야 되는 그렇죠. 그런 상황이라는 거잖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나면 생활을 할 돈이 없는 거죠. 없다. 빚만 갖고. 네, 그렇죠. 네. 그러면 이 전체 가계대출 규모 어느 정도나 되나요? 지난 9월 말 기준이 이제 최신 자료인데요. 네. 가계대출 잔액이 1,656조 7천억 원이나 되는데요. 1657조. 네, 이 코로나 확산 이전이랑 2019년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네. 17% 가까이 늘었는데 네. 요거를 이제 뭐 금액으로 따지면 252조 원이나 증가가 한 겁니다. 코로나 전하고 비교해 봤을 때 252조 252조 원. 원이 그렇죠. 늘어났다. 그렇죠. 와,
엄청나네요. 근데 뭐 이쯤 되면 뭔가 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맞습니다. 그래서 이 금융당국이 수신금리 올리는 거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. 왜 대출금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수신금리 얘기가 나와요? 이게 연동이 돼서 그런데요. 네.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면 이 대출 금리를 더 끌어올리는 역할을 아. 하거든요. 대출 이자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. 음. 돈 끌어올 때 이 금리 같은 걸 계산해서 자금 조달 지수라는 걸 계산을 하는데 그게 이게 코픽스죠. 바로 네, 그렇죠. 네. 이게 바로 코픽스 지수고요. 요걸 만들어서 여기에다 은행 마진 은행 이익, 네. 은행 마진을 붙여서 네. 이 대출 금리를 결정하게 돼서 그런데요. 올 초만 해도 이게 1%대였는데 지금 3.98% 거의 4% 육박하게 네 배 올라가서 정도 오른 그렇죠. 거네요. 그래서 사상 지금 최대 수준입니다. 대출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 분들은 오히려 그 예금 금리가 인상돼서 얻은 이익을 다시 대출 금리 지급으로 지출해야 되는 은행이 하는 게 바로 이게 지금 이자 장사잖아요. 음. 그래서 이제 경쟁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주고 돈을 끌어와서 또 이것보다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이제 빌려주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금융당국의 그런 대책에 네. 뭐 은행들이 좀 따라옵니까? 네, 최근 이제 기준금리 올린 게 지난달 24일이었잖아요. 네. 요즘에는 은행들이 예대차 공시 때문에 바로 이렇게 기준금리 올리면 바로바로